마파? 진짜 감탄만 나오네요. 이번 영상도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감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의견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간략한 스토리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자면 주인공이 애니메이터인데요.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해요. 아직 22살밖에 안 됐는데 첫 작품부터 거의 사회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대히트를 쳐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안티도 좀 생겼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애니메이터가 되어서 최연소의 나이에 감독 데뷔를 했는데 첫 작품부터 대히트라는 타이틀은 업계에서 주인공을 띄워주는 분위기로 만들기는 충분했죠. 참고로 히트친 작품은 야쿠자물에 마법소녀물 한 스푼 섞은 어딘가 좀 이상하지만 먹히는 애니, 온갖 곳에 전광판에 쫙 걸릴 정도로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얼마나 기대하겠어 사람들이. 그런 중압감에 놓여있는 와중에 그녀가 담당하게 된 작품이 바로 첫사랑을 소재로 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너무 급격한 노선 변화 아닌가? 액션으로 뜬 건데 왜 하필 다음 작품이 사랑? 싶긴 한데 어쨌든 사랑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츠코는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콘티부터 확 막히게 되는데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제대로 완성할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 다짐했다가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길어져 버린 머리카락. 개봉일은 가까워져만 가고 본편 작업은커녕 콘티도 진전이 없는 상태. 그래도 나츠코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업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골머리 싸고 있었는데 도시락 까먹다가 음식이 식도에 걸려서 이 세계에 전생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뜬금없이? 뜬금없긴 한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어져요. 이전까지는 좀 잔잔하게 흘러갔다면 이 세계 넘어오면서부터는 180도 달라지는데 좀 마이너한 묻혔던 작품이었는데 나츠코는 그 난해함에 빠져들었고 이해는 못했지만 종이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멸망하는 이야기의 세계관,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좋아했죠. 그렇게 애니메이션에 눈떠 애니메이터의 꿈을 꾸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 동경했던 멸망하는 이야기 속 세계가 자신이 떨어진 이 세계와 너무나도 비슷하단 걸 깨닫게 된 나츠코. 눈앞에 몬스터, 위험에 처한 자신을 도와준 용사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동료들, 외견과 이름까지도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근처 마을로 가보니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도 많이 돌려봐서 외우고 있었던 애니 속 대사를 눈앞에 현실에는 절대 존재할 리 없는 외견을 지닌 할머니가 그대로 읊고 있었고, 애니메이션 장면처럼 아이들이 넘어지고 비둘기가 날아가고 연회가 시작되고 디테일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현실화해 놓은 것만 같았죠. 그런데 만약 정말 여기가 멸망하는 이야기 속 세계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스토리 그대로 이어진다면 아까 본 그 몬스터 보이드들이 쳐들어와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고, 뭐 결국엔 처단되겠지만 이 싸움으로 용사의 소중한 동료 유니오가 목숨을 잃으며 이를 계기로 용사도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흘러가게 냅둬야 할지 아니면 이 사실을 알려서 비극을 피해가야 할지 고민에 빠진 나츠코. 일단은 행동에 나서 보지만 미역같이 생긴 머리를 달고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나츠코의 이야기를 용사 일행이 들을 리가 없었죠. 결국 보이드들의 습격이 시작되었고 뒤늦게 용사 일행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는 예상했던 대로 너무나도 많은 수에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로 하는 유니오. 앞으로의 전투에 용사의 존재는 꼭 필요하니까 제 목숨 바쳐서 이 마을을 지키겠다. 그렇게 모두를 뒤로 한 채 보이드 군단 속으로 돌진하는데요.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나츠코는 어떻게든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림 그리는 것뿐. 이 세계 넘어오면서 치투 스퀴리고 뭐고 받은 건 없었습니다. 그때 목숨을 잃기 직전 꽉 부여잡았던 탭이 빛나면서 그리는 거야 나츠코.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데요. 뭘 그리면 좋을지 감은 안 잡히지만 일단 느낌이죠. 색다른 느낌이 먼치킨. 소환술사 같으면서도 이게 그림이라는 매개체로 표현되니까 색다르면서도 익숙한 맛이 나더라고요. 나츠코의 힘 덕분에 유니오도 무사할 수 있었고 덕분에 용사도 피페르트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 이후의 전개는 용사 일행과 얽히며 나아갈 것 같은데 처음에 로맨스물 신작 만들려다가 스트레스 좀 받았었으니까 전생에선 알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을 알아가는 스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생전 파트는 좀 그냥 무난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전생 후부터는 속도감과 전투씬 연출이 미쳤더라고요. 마법 쓰고 화려하게 적을 처단하고 이런 요즘 판타지물에서 볼 법한 느낌보다는 클래식한 느낌의 전투씬에 마지막에는 거대 로봇이 등장해서 전부 쓸어버리는 뭔가 요즘스럽지 않은 느낌이랄까? 살짝 오버랩 되는 게 과거 지브리 작품, 그 중에서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묘하게 겹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이드 생김새도 그렇고 캐릭터, 마을의 분위기, 전투의 느낌마저도 그 시절의 향수를 묘하게 불러일으키면서도 현대식 연출 기법이 잔뜩 들어가서 세련되기까지야. 그래서 엄청 몰입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츠코가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 그림이라는 것도 이게 어울릴까? 별로일 것 같은데 싶잖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울 수가 있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인데 울그락불그락한 몬스터랑 흰
흰색 종이에 검은 선으로 끄적이기만 한 것 같은 존재가 같은 장면에 있는데 이게 왜 어색하지가 않지? 오히려 세련되어 보여. 게다가 나츠코가 소환해낸 이 존재가 그저 그림인 게 아니라 콘티판 특유의 지저분함 그런 게 좀 드러나 있어서 나츠코의 전생의 직업이 애니메이터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츠코의 능력이 더 잘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아예 책상을 가져올 줄 몰랐지.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뿐인데 이렇게 긴박감 넘치게 표현될 줄 몰랐지. 무슨 스킬 쓰는 것처럼 별것 없는 행동에 화려한 효과와 카메라 워크를 쭉 넣어줌으로써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기에 노련한 성우분들의 연기가 합쳐지니까 손에 땀을 쥐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주인공 성우분은 고고년생 신인이신데 연기가 자연스럽게 괜찮았고 진짜 감탄했던 건 유니오 성우분의 열연. 쿠기민이시거든요. 카이가, 루이즈, 샤나, 나기 등 로리고에도 완벽하시지만 알폰스처럼 소년 목소리도 잘 내시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알폰스 톤 괄괄대는 소년스러움을 보여주되 용사일행을 지키기 위해 제 한 몸 바치는 강인함과 사실은 죽는 게 두려운 그 감정이 드러나는 듯한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 와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해내? 이게 노련함이지. 포니같이 생겨가지고 처음엔 이게 뭔 캐릭터냐 거부감 들었는데 서사가 생기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감동적이어서 눈물 찔끔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20분인데 20분 같지 않은 전개. 캐릭터 하나하나에 서사가 담겨있지. 너무 개성있게 생겼음에도 그걸 커버할 만한 캐릭터성 보여주지. 15분 내내 나츠코 머리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중후반부 연출 하나로 나츠코 머리고 뭐고 마지막 5분은 아예 작품에 빠져들어서 그냥 다음화가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여운이 안 가셔. 곱씹어서 돌려볼 정도로 이번 분기 다크호스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 솔직히 전혀 기대 안 했는데 1화는 역대급 퀄리티와 전개였다고 생각하고요. 뒷부분 스토리를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답답하네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진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전수에 대해 얘기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